오늘은 지속 가능한 교육, 캠퍼스 밖에 캠퍼스라고 하는 주제로 수업을 할 겁니다. 제목을 보면 이 캠퍼스 밖에 캠퍼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요즘 웹상에 또는 온라인 기술을 이용해서 특별히 이제 고등교육, 우리 학교와 같은 이런 대학의 그러한 기능을 온라인 상에서 대체하는 그러한 교육계에 있어서의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MOOC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고, 그 MOOC가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은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현재의 기대는 어떤 것이고, 또 우려되는 사항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교육의 환경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 겁니다. 먼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살펴보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그 OECD에서 만든 보고서에서 이렇게 발췌해서 따로 만든 자료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 대학 이상 수준의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받은 그 인구의 퍼센티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세대 정도의 나이 또래이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이런 그래프들,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이런 그래프는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그 세대의 대학 이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55세에서 64세 현재 정도 되는 그 분들의 대학 이수 비율이 12.7%였어요. 즉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었던 거죠. 교육열은 되게 높았지만 가정 형편상 이 정도밖에 대학 이수율을 보이지 못했어요. 반면 일본이나 러시아나 또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핀란드나 이런 곳은 상당히 높죠.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연령대에 대해서. 근데 현재를 살펴보면 어떠냐? 현재는 65% 정도. 그러니까 24세에서 35세 정도의 연령대에 65%가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56%, 러시아, 그 다음에 영국, 미국, 핀란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거죠. 이런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엄청나게 높은 교육열이 한몫한 거죠. 출세와 그리고 직장을 찾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대학 이수율을 보이고 있죠. 한 가지 더 통계를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역시 OECD 자료에서 발췌한 것인데, 이건 GDP 대비 교육에 지출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그래프들은 이제 그 공적인 지출을 나타내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사교육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공적으로, 그러니까 공교육을 위해서 지출하는 것은 GDP 대비해서 한 5% 정도 돼요. 그 일본은 3.6%, 러시아 4.7%, 영국은 5.3% 상당히 높죠. 영국과 미국이 좀 높죠. 그리고 핀란드는 제일 높고, 우리나라도 뒤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상당히 다른 나라하고 살펴보면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 우리는 사교육비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뭐 차이가 안 날 정도죠. 그래서 교육에 우리가 지출하는 GDP 대비 퍼센티지가 한 8%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GDP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8%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우리가 공교육과 사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러한 교육의 열정,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어떤 높은 관심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런 학원이라고 하는 단어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학교보다 사교육의 상징을 뜻하는 학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더욱더 친숙하죠.
더 많은 학생들이 아마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있을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이게 학원,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다들 아마 학원 다녔을 것이고, 지금 그 강의를 듣고 있는, 보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학원의 현장이 되게 익숙할 겁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건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모 동네예요. 아마 이 동네에 사시는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몇 개 안 되는 건물에 이렇게 학원. 다시 한번 보죠.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건물에 사실 제가 다 나열하지 못했는데 저 위에도 지금 학원이죠, 사실. 그죠? 이렇게 학원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래서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 현장에서도 뭔가 배우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대학 학위를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과 그리고 관심들을 우리가 보이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조금 보조하기 위해서 이제 IC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사교육 비용도 좀 낮추고 공교육 비용도 좀 낮추고 또 효과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연구들과 국가적인 노력들을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게 한 2000년대 초반 정도부터 그런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초반에는 ICT 활용 교육이라고 해서 주로 CD나 또는 카세트나 이런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이용한 단순한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시작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일러닝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러닝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아졌고, 이제 일러닝에서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움직이면서 외부에서 가정 바깥에서 할 수 있는 모바일 러닝에 대한 연구들과 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ubiquitous learning이라고 하는 U-learning이라고 하는 이런 세대가 왔었고, U-learning이라고 하는 이런 세대가 이렇게 꼽히기 이전에 바로 또 용어의 변화가 있었어요. 스마트 러닝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스마트 러닝이라고 하는 이 세대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이 MOOC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MOOC이란 무엇인가? MOOC, MOOC 또는 MOOCs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기 위해 이전에 먼저 OCW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OCW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오픈 코스웨어. 그래서 현재 많은 그 기관 또는 대학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질의 강의 컨텐츠를 온라인에 다 오픈을 하죠. 무료로 사람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현재 고려대학교에서도 OCW를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캐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KOCW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나라 OCW 전체를 관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애플에서 운영하는 iTunes U, 특별히 iTunes U에 보면 그 iTunes U 유니버시티가 있죠. 아이튠즈의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거기에도 고려대학교가 가입해서 고려대학교에 있는 우수한 교수님들의 양질의 컨텐츠를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물론 모든 강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강의들이 산간 지역 또는 외국에 있는 학생들에게까지도 오픈되어서 지금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픈 코스웨어예요. 오픈 코스웨어는 그 2000년대 공개 교육 자원 운동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오픈 에듀케이셔널 리소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육의 자원들을 어떤 특정한 대학과 특정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누구에게나, 몸이 아파서 학교에 못 가거나 돈이 없어서 못 가거나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못 가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하자. 그래서 그 교육 자원들을 오픈하는 운동들을 시작했어요. 그런 운동을 공개교육 자원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OCW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국경과 계층을 넘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자. 그래서 교육에 동등한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큰 목표였었죠.
대학이나 또는 우리나라 또는 외국에 있는 많은 교육기관에서 웹상의 데이터들을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학습 환경에서 제공되는 이제 코र्스 자료들을 배포하고 무엇보다도 특이한 거 무료예요. 사실은 이 오픈 코스웨어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드 교수님 그분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의 그 강연이 미국에서 본인이 했던 그 강연이 OCW 통해서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지 않고도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분의 강연을 미국의 대학생들처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거였죠. 단 이제 영어를 알아야 된다는 것, 그죠? 근데 요즘은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또 봉사활동의 차원으로 이렇게 자막들을 다 달아놓죠. 그래서 이제 영어를 몰라도 미국에 있는 저명한 교수님들의 강연을 내 집에서 또는 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였던 거죠. 그런데 이 오픈 코스웨어 이거는 무료로 제공되고 양질의 컨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되게 좋았는데 이것은 단방향적인 그런 그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OCW에 공개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저 강연을 들어야 되겠다 하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그 강연에 뭐 15개, 10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호기심에 이렇게 듣다가 나머지 9개, 8개 이렇게는 희지부재하게 잘 안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고 특별히 자기주도 학습이 잘 일어나는 학생들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이거는 돈 안 들이고 배울 수 있는 것인데 영어로 하는 거지만 또 이렇게 그 자막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배워야지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자, 그럼 MOOC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OCW와의 차이점 그걸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MOOC은 Massive Open Online Course예요. 그래서 줄여서 이제 MOOC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단히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죠. The Massive Open Online Course is a response to the challenges faced by organizations and distributed disciplines in a time of information overload. It used to be that when you wanted to know about something, you could do a few things. You could ask someone, you could buy a book, you could try to figure it out for yourself, or you could call a school. If that school offered the course in the thing you were trying to figure out, you could go there and take it. You could get access to information about a topic. An instructor had combed through journals and books to pull the information together from a library. You might even find others who are also interested in the same things that you are. The MOOC is built for a world where information is everywhere, where a social network obsessed with the same thing that you are is a click away, a digital world. A world where an internet connection gives you access to a staggering amount of information. This video will introduce you to how a massive open online course is one way of learning in a networked world. A MOOC is a course, it's open, it's participatory, it's distributed, and it supports lifelong networked learning. In one sense, a massive open online course is just that. It's a course. It has facilitators and course materials, it has a start and an end date, it has participants. But a MOOC is not a school. It's not just an online course. It's a way to connect and collaborate while developing digital skills. It's a way of engaging in the learning process that engages what it means to be a student. It is, maybe most importantly, an event around which people who care about a topic can get together and work and talk about it in a structured way. The course is open. All of the work gets done in areas accessible for people to read and reflect and comment on. The course is open in the sense that you can go ahead and take the course without paying for it. You might pay to get the credit through an institution, but you're not paying for participating in the course. It's also open in the sense that the work done in the course is shared between all the people taking it. The material put together by the facilitators, the work done by the participants, it's all negotiated in the open. You get to keep your work, and everybody else gets to learn from it. The course is participatory. You really become part of the course by engaging with other people's work.
Participants are not asked to complete specific assignments, but rather to engage with the material with each other and with other material they may find on the web. You make connections between ideas and between you and other people. You network. One of the outcomes that people get from the course are the network connections they've built up through engaging with each other. The course is distributed, and all these blog posts and discussion posts, video responses, articles, tweets, and tags all knit together to create a networked course. They're mostly not found in one central location, but rather all over the internet in different pockets and clusters. There's no right way to do the course, no single path from the first week to the last. This allows for new ideas to develop and for different points of views to coexist. It also means that one of the side effects of a MOOC is the building of a distributed knowledge base on the net. The course is a step on the road to lifelong learning. MOOCs promote independence among learners. It encourages participants to work in their own spaces and to create authentic networks that they can easily maintain after the course finishes. A MOOC can promote the kind of network creation that lifelong learning is all about. The course part is just the beginning. And how can you go about finding one of these? Well, news that a MOOC will be offered usually spreads on online networks. People who have reputations for interesting skills or innovative thinking on a topic decide to collaborate by offering an open online course covering that topic. Anyone who wants to join in can. In a MOOC, you can choose what you do, how you participate, and only you can tell in the end if you've been successful, just like real life. OCW와 같은 또는 인터넷 강의와 같은 곳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이 일어나고 시스템과 나와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MOOC의 특징은 여러 사람들이 마치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 이 현장에서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리포트를 받아서 리포트를 제출하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하는 이런 평가까지 일어나고 그리고 학생들 간에 이런 게 참여하고 협업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똑같은 오프라인의 강의와 같은 똑같은 강의가 온라인상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र्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다.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이용을 한다. 그 다음에 참여 학습이 이루어진다. 또, 그리고 또 뭐 콜라보레이티브 하다. 학생들 간에 서로 이렇게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 사실 여러분들이 온라인 교육을 여태까지 하면서 이렇게 대부분 경험했던 건 뭐냐면 그냥 1대1 시스템과 나와의 관계였다라 하면 MOOC에서는 교수자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들 간의 피드백과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수업이지만 마치 오프라인의 수업하고 똑같이 정해져 있는 시간에 강의가 시작되고 그리고 정해져 있는 스케줄에 따라서 강의가 진행되고 중간에는 리포트도 나가고 그리고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페일 이제 패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MOOC의 이 Massive는 오프라인의 이런 강의하고는 다르게 제가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하고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강의한다 하더라도 오프라인의 이런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인원들은 한정되어 있죠. 특별히 이 강의는 뭐 고려대학교에 들어온 학생들 그리고 교양을 신청한 학생들 그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더라도. 근데 MOOC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의 수강 인원들. 예를 들어 뭐 한 5만 명 또는 25만 명이 한 코스를 이렇게 수강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곳에서 정년 퇴임할 때까지 이 강의를 계속 한다 하더라도 5만 명 또는 20만 명이 이 강의를 다 듣지 못할 거예요. 근데 단 한 번의 코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5만 명에서 또는 뭐 몇십만 명의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MOOC라는 거죠. 대규모의 수강 인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그러한 강제적인 사전 어떤 자질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돼요. 그다음에 누가 이걸 들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런 퀄리피케이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온라인에 개설되어 있는 무크 강연 중에, 무크 코스 중에 원하는 것을 그냥 수강 시청하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어지는 강의 비디오, 그다음에 숙제, 그리고 여러 가지 기말 또는 뭐 중간고사 평가,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도구들을 활용해서 강의가 진행된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어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시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 오프라인 수업과 같은 이런 구조적 체계에 따라서 진행되는 수업이다. 그게 바로 무크의 특징이에요. OCW와 무크라고 했는데 특별히 OCW가 아니라 무크라고 하는 이런 온라인 강의 이전에 그런 강의들과 무크화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이전에 여태까지 일러닝이나 모바일 러닝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교육들을 많이 받았고 받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온라인 교육에서는 대부분이 주어지는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에게 이 콘텐츠만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들을 사람 들어라. 네가 언제 듣든 어디서 듣든 나는 뭐 상관없다. 시스템적으로 제공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잘하는 사람은 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동기부여도 안 되고 좀 듣다가 다른 것에 이렇게 방해를 받아서 끊김이 있기도 하고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선생님들 또는 뭐 그 튜터들이 가르쳐 주는 건 어떤 컨텐츠도 있지만 그 선생님들이 나를 좀 관리를 해주잖아요. 이거 해라. 숙제를 내주기도 하고 숙제를 왜 안 했니? 그 다음에 누구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했니? 뭐 이런 피드백과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게 힘들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데 무크라고 하는 것은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이제 평가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들을 통해서 실제 오프라인에 있는 그런 코스와 유사한 그런 기능들, 장점들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요 무크 서비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무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규모 공개 온라인 수업 그걸 뜻하는 것이고 그 무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단체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코세라라고 하는 것. 코세라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인 앤드류 응하고 그다음에 다포네 컬러가 설립을 했어요. 이들이 실제 스탠포드 교수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강의를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들은 스탠포드에서 몇십 년간 가르쳐도 한 몇천 명, 몇만 명 정도밖에 이 강의를 들을 수 없는데 무크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 학기에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보고 듣고 배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교육의 기회를 누구에게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로 코세라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했어요. 그 코세라는 무료의 자유로운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제공하고요. 대부분은 동영상 강의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기존의 온라인 교육하고는 다르게 쌍방향 과제와 온라인 포럼들을 통해서 학생들끼리 서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능들을 이용해서 경쟁을 하기도 하고 동기 유발을 하기도 하고 또는 교수자와의 상호 인터랙션들을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해요. 현재는 87개의 파트너, 이 파트너는 뭐 여러 가지 대학들이 될 거예요. 어떤 대학에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가 코세라와 파트너가 돼서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하는 ICT 기술과 학습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코세라를 통해서 오픈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파트너가 되는 거죠. 현재 이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계속 이 숫자는 좀 바뀔 것인데 한 90여 개의 파트너와 500개 이상의 실제 코र्스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영어로 되어 있지만 코세라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거에 의하면 12개의 언어로 코스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뭐 일본어 같은 경우는 코스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한국어는 불행하기도 아직 없어요. 그래서 조만간 누가 시작하겠죠. 그게 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스탠포드, 미시간, 브라운 대학, 콜롬비아, 그 다음에 홍콩 가기대, 그리고 도쿄대 등이 참여하고 있어요. 다음은 유다시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스탠포드 계열의 교수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수업을 담당했었던 그 교수들이 이 무크를 통해서 나의 수업을 이렇게 공개하고 이런 그 교육 자료 공개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유다시티라고 하는 것을 설립했어요. 회사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영리 단체인 거죠. 그 목표는 최고 수준의 대학 강의를 세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강의 오픈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물론 다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우리 온라인 강의는 내가 아무 때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다 볼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무크의 강연의 대부분의 것들은 그게 이번 학기 수업 이게 13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러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언제 우리가 개강을 한다, 그리고 언제 끝난다, 수강시장 언제까지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들이 다 정확하게 있고, 그거 지나면 수강할 수 없어요. 수강시청 안 되니까. 마치 여러분 대학에서 수강시청하고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300여 개의 수업 등이 지금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일정은 수강자의 자유. 여기서 말하는 수강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의 자료를 보는 것은 아무 때나 어디서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의가 개설되고 끝나고 하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수업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탠포드하고 산호세 주립대학 등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계속해서 많은 대학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바스찬 트론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코세라와 그다음에 유다시티는 대부분 스탠포드 계열의 교수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MIT나 하버드 쪽에서 다시 우리도 저런 거 해야지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edX예요. edX 하면 딱 뭐 이렇게 떠올라요? edX가 무슨 뜻일까? 저도 안 찾아봤어요. education, extension, extend, 이 정도 되겠죠. expanding, extension 이 정도 되겠죠. 읽기는 edX라고 읽어요. edX는 MIT하고 하버드 대학의 주축으로 설립을 했어요. 이거는 비영리 기관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역시 이것의 목표도 교육을 제공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무료로 모든 강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스는 4주에서 15주의 강좌로 되어 있지만 저것도 강제적인 건 아니고 역량이 있는, 자질이 있는 교수가 내가 어떤 과목을 몇 주간 어떻게 개설하겠다라고 해서 학습 목표와 그리고 그 실러버스들을 제공하고 거기서 승인을 하면 개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코스를 듣는 데는 무료이지만 돈을 내고 시험을 보면 이 코스, edX에 있는 어떤 edX에 있는 인공지능 수업을 이가 수료했다라고 하는 수료증을 부여해줘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그게 어떤 공식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건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회사에서 이제 edX나 코세라나 유다시티에서 어떤 과목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면접할 때 보겠다. 구글이나 AT&T나 이런 데서 지금 많이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이력서나 그런 곳에 이렇게 쓰는 거죠. 나는 코세라에서 제공하는 기계학습 수업을 들었다, 수료했다. 그 수료증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받으려고 하면 verified 된 certificate을 받으려고 할 때는 돈을 내야 돼요. 한 40불에서 90불 정도 한 과목에 내는 것 같아요. MIT, 하버드, 버클리, 호주 국립대, 홍콩대, 그다음에 교토대, 특별히 서울대가 edX에는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서울대에서 개설한 코스는 없는 것 같아요. 파트너로는 참여는 하긴 했는데, 이거 이외에도 이 MOOC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MOOC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개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들을 통해서 협력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edX, 코세라, 그런 회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MOOC의 특징을
이미 여러분들 아마 다 파악했을 건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셜 네트워킹을 통한 이게 협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존에 그냥 그 인터넷 강의 나 혼자만 들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코스를 참여하는 학생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리포트를 같이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런 텀 프로젝트처럼 만나서 하지는 않지만 온라인상에서 그들이 협업할 수 있는 도구들을 되게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과 교수 그리고 또는 그 조교들 사이에 커뮤니티 활동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온라인 공개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수강생 간의 적극적인 피드백, 동료 평가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져요. 근데 무크에 있어서의 문제점 또는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몇만 명 이상이 코스를 들으니까 근데 그 코스를 듣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리포트도 내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보고 그 본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은 수료했다 수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수료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몇만 명의 리포트를 어떻게 다 채점해요? 몇만 명의 수업을 그 시험 본 걸 어떻게 평가하죠? 그게 이제 숙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런 온라인 퀴즈와 시험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 그래서 자동 채점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수료증을 주다 보니까 이 우려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시험 볼 때 부정. 온라인 통해서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부정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이쪽 그 교육을 제공하는 곳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가르쳐줘서 그가 시험에 패스를 해서 수료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수료증이 회사 이력서 같은 데 낼 때 아직은 공식적인 어떤 학점이나 그런 것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점점 그런 분위기로 변화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게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정을 막을 수 있도록 할까? 그래서 시선을 그러니까 웹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얘가 시선을 어디 딴 데 두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딱 보면 눈동자 아이 트래킹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요즘은 특별히 최근에 모사에서 나온 그 핸드폰에 보면 지문 인식도 있죠. 그래서 그 학생이 맞는지도 보고 또는 조금 더 쓴다고 하면 홍채 인식 뭐 이런 거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는 얘가 다른 데 쳐다보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도 하고 모니터 스크린을 락킹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서치 같은 거 하지 못하도록 또 다 이렇게 그 방지를 하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부정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하는 게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무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하기 위한 자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 시간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verified 된, 확인된 수료증 또는 unverified 된 수료증, 이 수료증 또는 배지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구성 요소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무크라고 하는 회사들 아까 영리단체고 또는 어딘가는 비영리단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 edX 같은 경우는 비영리단체이고 코세라와 유다시티는 다 영리단체인데 저들이 무료로 강의를 오픈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요즘 신조어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 프리미엄이 아니라 프리미엄. 그거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어낸다라고 하는 신조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크에서는 프리미엄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프리미엄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그 기능 중에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어요. 그 프리미엄 서비스는 돈을 받고 하는 거죠. 그 돈을 받고 하는 건 학생이 무료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고 그다음에 수료증까지 근데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이런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무료지만 내가 좀 코세라나
또는 이쪽 주최 측에서 인정해주는 수료증을 받고 싶다 그러면 돈을 내게 하는 거예요. 한 과목당 뭐 30에서 최고 90불. 하지만 대학교에서의 여러분들 등록금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 강좌당 돈이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금액에 비하면 90불이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인데 10만 원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똑같은 강좌를 들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저렴한 거죠. 그리고 그걸 수료증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수료증들이 주로 대부분 그들의 수익원이에요. edX 같은 경우에도 그 증명서, 비영리 단체이지만 이들이 서버를 운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서버를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월급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 그것이 주로 수입원이고, 코세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시그니처 트랙이라고 그래요. 시그니처 트랙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할 때 시그니처 트랙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돈을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나의 신원을 얘가 서버에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끝까지 그 동일한 사람이 수업을 잘 했었는지, 그 다음에 부정방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시험도 이렇게 치르게 해요. 그래야지 그 코셀에서 어떤 과목을 들었다고 할 때 다른 회사나 다른 기관에서 그래 너는 어느 정도 퀄리피케이션 좀 자질을 갖췄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부정을 해서 이렇게 수료증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게 공공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수료증을 받은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시그니처 트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안을 적용한 이런 평가들, 그리고 아까 얼굴 인증 방식 같은 것, 저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저런 기술을 제공해줘 돈을 받고, 또는 기업들의 직원 교육, 그 무크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예를 들면 뭐 정부의 공무원들을 교육하는데 사용하는 거죠. 공무원들도 그렇게 온라인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에 있는 온라인 교육이 이렇게 상호작용적이지 않고 단순한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크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무크를 만들려고 하면 너무나 돈이 많이 드니 코세라, edX 또는 유다시티와 같은 거기서 제공하는 무크 플랫폼을 사용하는 거죠. 뭐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돈을 창출하는 것. 그다음에 수업료를 또 특정한 것들은 받기도 해요. 유다시티도 비슷해요. 증명서 발급하는 거, 또는 성적이 높은 학생을 이렇게 채용함으로써 뭔가 베니핏을 줘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직업을 알선해주는 서비스를 해서 또 돈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기술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들. 그 무크에 대한 이런 기대들이 그래서 상당히 높고, 타임즈에서 이제 대학 교육을 이 무크라고 하는 것이 다 대체하는 거 아니냐, 이제는 대학이 살아남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타이틀로 기사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잠시 우리가 저 기대로 넘어가기 이전에 좀 살펴볼 것은, 무크라고 하는 저러한 시도들 또는 온라인 교육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이루어지고 시도되고 이렇게 했었을까요? 인터넷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까 우리나라에서 ICT를 활용한 교육이 한 2000년대 정도부터 시작됐다고 했었죠. 근데 진짜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됐을까요? ICT 기술 또는 이렇게 온라인 또는 IT 기술, 이런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1920여 년 정도부터 미국에서 시도가 됐었어요. 그때는 무엇을 가지고 했을까요? 그 미디어를, 그 매개체를. 라디오였겠죠, 라디오를 통해서 교육하려고. 그 당시에도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었어요. 이제는 라디오를 통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이제 다 망했다, 이제. 근데 그 라디오를 통한 그 교육이 한 20년을 버티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돼요. 물론 이제 거기는 여러 가지 뭐 사정도 있었겠지만 뭐 효과성에 대한 문제였을 것 같아요. 교육의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청각 교육과 면대면 교육과 그다음에 같이 뭔가 이렇게 할 때 동기부여가 되고 협업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940년도부터는 다시는 이제 TV를 통해서 하기를 시작해요.
TV를 통해서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EBS 방송을 언제부터 했죠? 꽤 오랜 시절부터 EBS 방송을 했죠. 그죠? 하지만 교육기관들이 여전히 있죠. 물론 많은 부분 아까 우리가 맨 처음 화두를 던질 때 살펴봤던 공교육 또는 사교육에 지출되는 비용들을 좀 절감하는 효과들, 그런 것들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일어나고는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무크에 대한 이 기대를 이렇게 넘어갈 때, 무크가 있으니 이제는 고등교육기관 이거 다 끝났다, 그렇게 보는 자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 이게 같이 공생하면서 갈 거다. 근데 1, 2년의 그 앞날을 누가 내다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무크에 대한 기대. 무크를 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 단순한 일방향의 그런 교육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그런 교육을 대학에서 운영하는 그런 양질의 거의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이제 평생 교육 차원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경영학과, 경제학과를 나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회사를 가게 되면 예를 들면 다른 분야의 교육들이 필요하겠죠. 아까 우리가 동영상 봤을 때 어떤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려고 할 때 지금 대부분 하는 게 뭐죠? 서치하거나 또는 책을 찾거나 또 뭐예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 이런 거라고 아까 그 커리커처 이렇게 그러면서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제 무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는 예를 들면 문과대 나온 학생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무크를 그가 무료로 수강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역량들을 스스로 이제 습득할 수 있는 평생 교육 차원에서. 그래서 대학에 또는 단기 강좌를 등록하거나, 요즘 평생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많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뭐죠?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죠. 근데 아마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돈을 들이지 않고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대학 졸업하면 이제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졸업해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려고 할 것인데, 이제는 지식 습득하기 위해서 또 어딘가에 가서 등록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다 등록을 하는 그런 행태를 이제 취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무크를 통해서 미국에 가지 않고 또는 뭐 영국에 가지 않고 일본에 가지 않고 그 나라의 최고의 대학의 최고의 교수자의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프리카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학생들이 고려대학교의 최고의 교수님들의 수업도 들을 수 있겠죠. 형식의 자유로움, 시간, 이것들이 시간적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진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현지에 특화된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아까 그 코세라 같은 경우는 12개의 언어로 되어 있는 그 코스가 진행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 강좌를 진행하는 건 그 나라의 사람, 그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지에 맞는 그런 맞춤형 또는 현지화되어 있는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시간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우 저렴하고 빠른 방식으로 우리가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교육적인 컨텐츠를 빠르게 제공받고 유기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 8번 학습자와 강사 사이의 장벽이 파괴된다. 저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많은 경우에 좋겠죠. 그죠? 학습자가 강사에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 대부분의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질문 안 해요. 근데 특별히 질문이 많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것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시험 보기 직전에. 그래서 그 대부분의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아직도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거죠. 근데 온라인을 통하면 그런 장벽들이 조금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조금 창피하지만 질문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벽이 파괴된다라는 걸 지금 의미하는데, 저것이 어떻게 보면 교수자와 학생들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의 이렇게 파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 중간고사 볼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수업 자료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메일을 썼어요. 여러분들 잘 이건 보고 우리가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온라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들은 오프라인 못지않게 지켜야 되는 건데, 일단 인사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듣는 학생인데 PPT 올려주세요. 끝. 이런 식으로. 그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매우 급해서 이렇게 올렸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에티켓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조금 씁쓸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장벽의 파괴가 마땅히 긍정적인 어떤 장벽의 파괴에는 되게 좋겠지만,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 어떤 이렇게 에티켓이나 어떤 예절이나 지켜야 될 것의 어떤 파괴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학위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뭐 석사 과정에 있는 수업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석사 학위를 받으려면 대학을 졸업해야지 대학원에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묵을 통해서는 석사 과정 또는 뭐 하버드의 박사 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그 강좌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걸 너무나 듣고 싶어. 그러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획기적인 변화예요. 응? 예전에는 진짜로 그 미국에 있는 또는 뭐 하버드라고 하는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 들어도 와 좋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지 않고도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면, 비록 모든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무료로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없어요, 뭐가 안 돼요, 그래서 못 해요, 이제 핑계를 또 못 대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 오겠죠,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학습 인맥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까 그 무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소셜 네트워크 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학생들 간의 상호 평가, 상호 작용하는 것들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크를 참여할 때 기본적인 소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소셜 네트워크 스킬이 좀 있어야 돼요.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는데 소셜 네트워크 스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혼자 듣고 끝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와서 자기 혼자 조용히 있다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하고 조용히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러면 효과가 반감되겠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질문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칠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상호작용에서 이렇게 learning by teaching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 또는 협업을 통해서 과제 진행 또는 리포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할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학기 끝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 간의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것들, 그런 새로운 인맥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들끼리 야 이번에 이거 말고 또 다른 거를 우리가 또 같이 듣자라고 해서 같은 나라의 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는 학생들끼리 어떤 동일한 몇 가지 시리즈 이런 코스들을 듣는 친구들이 생기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들을 다 졸업하면 야 우리 이거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자 같이. 그래서 회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도 아마 생기는 인맥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강좌를 이용함으로써 평생학습에 대한 의지와 방식을 습득할 수 있다. 평생 학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크의 현재 이야기하자고 하면 너무나 많지만 그런 어떤 기대와 좋은 것이 있는데 현재는 그러면 어떠냐? 무크가 진짜로 그러면 바람직하게만 가는 거냐? 이 그래프는 그 수강자들 지금 K가 1000이죠. 그러니까 10만, 20만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수강자, 여기 X축은 수강자 수이고 그 다음에 Y축은 그 수료한 사람들, 끝낸 사람들의 이 그래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각각의 색깔이 서로 다른 이것들은 그 자동 채점한 것과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상호 채점하는 방식을 이용한 무크를 했을 때
자동으로 채점하는 것만 사용했을 때, 또는 친구들이 상호 평가하는 것만 했을 때, 또는 그런 어떤 평가 방법을 모르는 것들, 그런 어떤 수료의 양상징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보면 학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로 어떻게 돼요? 이게 수료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그죠? 수료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어떨 때예요? 오토 그레이딩 하는 것들에 주로 많죠. 그죠? 피어 리뷰 하는 것들은 한 중간 정도로 이렇게 보이고 있죠. 대학에서, 글쎄요, 우리나라 대학 현장에서는 이 과목에 패스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많고, 한 15%, 20%가 페일이죠. F만 맞죠. 이 중에 누가, 그러면 15%, 20%면 누군가는 있겠죠. 예. 근데 한 80% 이상은 다 수료를 하는데, 무크 같은 경우는 별로 높지가 않죠. 그죠? 자, 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수료 비율에 대해서 등록자가 한 5만 3천 명 정도 되는 코스였어요. 비디오 시청을 한 자들, 그러니까 그 강의가 주로 비디오 시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비디오 시청을 한 사람의 비디오 시청을 한 사람의 등록자의 한 53% 정도.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등록을 했는데, 의욕적으로 하긴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못하고, 그 안에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낸 거 아니니까 아깝지 않으니까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비디오 신청한 사람들이 한 그 등록자의 53%였고, 중간중간에 퀴즈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퀴즈 가끔 보기도 하죠. 그 퀴즈는 등록자의 26%만 그 퀴즈에 대한 답을 제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한 사람들은 등록자의 11%, 점점 낮아지죠. 그래서 이제 수료한 비율을 봤더니 코스 수료율은 어떻게 되냐면 등록자의 4.8%예요. 몇십만 명이 했다 하더라도, 몇만 명이 했다 하더라도 4.8%만이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퀴즈를 푼 사람의 18%. 그건 무슨 말이냐면, 퀴즈를 풀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좀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퀴즈 푼 사람들의 전체 비율은 한 4.8%, 5% 미만이지만, 퀴즈를 푼 사람들 중에는 18% 정도가 수료를 했고, 그리고 프로젝트 제출한 사람들의 한 39%, 40% 정도가 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의 이런 코스보다는 수료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래서 아까 모두의 이야기했던 게 뭐죠? 자기 주도적인 어떤 학습들이 일어나고, 배우고자 하는 이런 동기들이 되게 높은 사람들에 한해서 무료로 양질의 것을 이렇게 배울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물론 꼭 수료를 해야 좋은 걸 배우는 건 아니죠. 저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나는 거기까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수료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만 들으면 돼서 듣고, 이제 내가 배울 거 다 배웠다라고 이렇게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여하튼 그 전체 형편은 다 알 수 없지만, 무크라고 하는 게 단순한 기존의 온라인 수업보다 상당히 상호작용이 있고 실제 수업하고 비슷하게 진행돼서 아주 효과적이 좋을 것이라고 하긴 했지만, 수료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현재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료로 제공되다 보니까, 무료로 제공되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자돼야 되거든요. 몇십만 명이 여러분 하나의 코스를 수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야지 되고 한다고 하면 많은 서버와 직원들이 필요하겠죠. 그 돈을 어디서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또 다른 문제이고, 실제 하버드 대학에 있는 어떤 한 그룹에서는 이 무크에 대한 것들을 비판하는 그런 보고서를 미국 정부에 제공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없었던 소수의 인원들, 또는 어려운 사람들,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던 사람들,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그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확실한 거죠. 고려해야 될 점, 무게서 콘텐츠를 표절하는 것.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 오픈되다 보니까 이 동일한 콘텐츠를
이렇게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오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 콘텐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업도 CCL, Creative Commons License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서약을 다 한 거예요. 이 콘텐츠를 오픈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자료들 보면 다 출처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런 표절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크 같은 경우는 더 하겠죠. 학습자의 동기부여의 부족. 어떻게 하면 아무리 좋은 컨텐츠, 아무리 좋은 교수 학습법을 쓴다 하더라도 학습자가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아무리 못 가르쳐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한다. 또 아무리 잘 가르쳐도 못하는 애들은 진짜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규 분포를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 그 끝단에 속해 있는 그룹들 있죠. 그 그룹들은 어떻게 하든 잘하고 어떻게 하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런 무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중간에 있는 그룹들이에요.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까 하는 것인데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대학생들도 아마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수업 듣는데도 가르치는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공부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결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다르게는 그냥 왠지 마음에 든다. 나는 저런 타입이 좋아.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간혹. 예. 그런 학생들은 이 과목 자체가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그게 특별히 어린 학생들에겐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런 동기들이 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동기를 올릴 수 있도록 할까? 그래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 같은 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소셜 컴피티션을 하기도 하고 또는 소셜 콜래보레이션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쓰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교수진의 역량, 어떤 컨텐츠의 배경화면, 사운드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르치는 그 교수자의 역량이 뛰어나면 누가 듣지 말라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아까 잠시 이야기했었던 정의란 무엇인가 그 컨텐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렇죠? 뭐 이런 강의 컨텐츠가 좋은 것 물론 이제 교수자가 좋으면 컨텐츠도 좋겠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소리의 음질이 떨어지고 화질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마이클 샌들 교수가 수업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자의 역량이 또 고려해야 될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학습자들의 역량들을 고려한 교수 설계가 돼야지 될 거고, 그리고 이게 진짜로 효과적이냐? 지금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하긴 하지만, 근데 진짜로 교육에 효과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 교육의 환경 변화를 마지막으로 이 강연을 결론을 맺도록 할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제 교육 자체가 다 오픈되냐? 오픈 에듀케이션 시스템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고등교육, 대학 위주의 유니버설 에듀케이션으로 되는 거냐? 도대체 어떤 걸로 되는 거냐? 대학 교육을 하는 이런 데서는 이제 다 문 닫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런 고민들을 실제 해요. 어떤 그룹에서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대비해야 된다. 사실 맞아요.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도 대비해야 될 거예요. 아까 서울대가 어디에 가입했었죠? edX에 가입했었죠. 그렇죠? EDX라고 하는 거. 그냥 남들이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 흐름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겠죠. 또는 뭐 이게 어느 한쪽으로 수렴되지 않고 양방향으로 다 갈 거예요. 그게 아마 이렇게 공존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전히 대학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의 면대면 교육, 그리고 소수의 정예 그룹을 지도하는 이런 교육은 온라인에 수십만 명을 이렇게 지도하는 거와는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잠깐 제가 조사한 2013년도 3월달에 나온 그 보고서예요.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번역을 한 것인데, OER 아까 교육자료 개방 운동이라고 했었죠. 오픈 에듀케이션 리소스 운동. 그 운동은 맨 처음에는 컨텐츠를 무료로 오픈하는 것을 이제 시작했어요. 컨텐츠. 그래서 뭐 EBS 또는 온라인에 수업 자료를 올려놓고, 야,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랬다가 이제 모바일 환경을 하면서 이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무료로 컨텐츠를 오픈하는 걸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것은 뭐예요? 이제는 컨텐츠만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코र्스 자체가 무료로 오픈된 거예요. 대학의 코र्스 자체가. 컨텐츠 한두 개가 오픈된 게 아니라. 그래서 대학 코र्스가 오픈됐었고. 근데 이 코스가 오픈됐지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코스를 수료했다고 해서 학점을 인정해 주냐? 최근의 소식에 의하면 미국 그 교육 그 기관에서 그 무크에 있는 공개 강연 6개의 학점 인정하는 것을 허락을 했대요. 계속 안 한다고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하기로 했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것들이 초래될 수 있냐면, 학점이 인정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학점 따라서 이렇게 취득을 하면 나중에는 학위까지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OER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컨텐츠의 개방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무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료로 코스웨어가 이렇게 오픈되는 그런 것에 이르렀고, 향후에는 이제 뭐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박사학위를 딸 수 있는 무료 커리큘럼. 커리큘럼은 뭐예요? 커리큘럼은 여러 가지 코스들의 집합이 이제 커리큘럼이 되겠죠. 그런 것이 이제 제공되는 게까지 확장될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확장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들이 대학에 많이 안 갈 수도 있겠죠. 미국에 유학을 안 가고 그냥 한국에서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심지어 한국에 있는 대학에 등록 안 하고 코세라, 에덱스 또는 기타 묵을 통해서 수업을 듣고 어떤 수업을 들으면 뭐 고려대학교에서 학위를 준다. 이것으로 가게 되면 대학에 있어서의 교육의 어떤 방향들, 그런 미래가 혁신적으로 그 보고서에는 드라마티컬리하게, 그 다음에 이게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바뀔 것이다. 그거에 대한 준비들을 교육기관에서도, 그 다음에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미래에서 나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고 배우는 것들을 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요. 비록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건 없지만 그 무크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무크를 통해서 하버드나 여러분들 가고 싶은 그런 스탠포드나 MIT나 그곳에 있는 유명한 교수들의 이 수업과 비슷한 컨텐츠의 수업들을 듣고 여러분들의 지경을 확장하고 사고의 범위를 넓히는 그런 적극적인 교육 학습 활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